said, no matter.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실장이 공천됐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도지사 경선 결과에 따라 대진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식자재 값이 급등했습니다.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연성 고체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SRF 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됐지만 유해성 논란으로 신규 허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천 옛 동명초 부지에 들어선 세명대 상생 캠퍼스가 착공 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함께 구도심을 살리는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노 전 실장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남았는데요. 내일과 모레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의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영민 예비후보를 충북지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처분 논란이 공관위 내에서 교통정리가 된 결론입니다. 노 후보는 그동안의 정치 역량을 충북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함없이 오직 충북이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도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평가받고 싶습니다. 노영민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의 결정도 임박했습니다. 경선을 하루 앞둔 선거운동 마지막 날, 3명의 예비후보는 도민과 당원의 막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영한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고문으로 충북 발전의 적임자임을 일하기에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당은 물론이고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과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나. 박경국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상대 후보들과 비교되는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격돌하여 진검승부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끼리의 잔치가 됩니다. 오재세 예비후보는 대규모 공약 사업을 새 정부와 협업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19일, 20일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전화투표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군소정당에서 충북지사 출마 움직임이 읽히지 않고 있어 이번 주면 민주당 노영민 대 국민의힘 경선 승자 간 사실상의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 30명의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현역인 이차영 괴산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가 공천장을 따냈고 김동진 전 단양군 의원 또한 단양군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역의원 후보 19명과 기초의원 후보 7명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에 발표된 후보들은 단수 공천 지역이라며 도당 운영위와 중앙당 비대위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밀가루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빵집과 식당들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9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진호 씨.
매주 2차례씩 빵 재료를 주문하는데 최근 밀가루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부담입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47,000원 하던 20kg 유기농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한 달 새 5,0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올해 초 빵값을 인상하긴 했지만 추가 가격 인상 없이는 버티기도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밀가루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재료값 때문에 이게 판매 가격이 사실 큰 고민이에요. 이게 또다시 올리면 또 손님분들이 이게 과연 괜찮아 하실지도 큰 걱정이고. 밀가루와 함께 식용유도 많이 쓰는 호떡집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당장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혹시라도 손님이 끊기지는 않을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손님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심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밀가루 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불안심이 때문에. 면 요리를 파는 식당들은 더 어렵습니다. 밀가루뿐 아니라 기름, 해산물, 야채 등 다른 식재료 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재료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채, 해산물, 그다음에 가스비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밀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밀가루 수입량은 3,903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늘었지만 수익 금액은 2배 이상 많은 40.8%가 증가했습니다. 국제 밀 선물 가격도 지난 13일 기준으로 톤당 409달러로 1년 전보다 76.8%가량 급등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들이 그 곡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또 경직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이제 악순환이. 덩달아 외식비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때 신재생 에너지의 꽃으로도 불렸던 가연성 고체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SRF 발전이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도 사실상 SRF를 막기 위한 행정이 정당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폐합성 수지 같은 가연성 고체 폐기물로 만드는 SRF를 사용해 증기열, 스팀 에너지를 판매하는 충주의 한 업체입니다. 최초 사업 계획서상 옆 업체에 에너지를 팔겠다고 신고했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늘자 지난해부터 기업체 3곳과 약정을 맺고 4km에 달하는 배관 매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경 피해를 말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존에 매설된 LNG 배관과 중첩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충주시는 LNG 업체와 협의도 요구했습니다. 스팀 배관을 하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결국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충주시. 이에 대해 업체가 부당하다며 충청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도 최근 기각됐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주시가 도로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은 물론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 등 공익적 영향을 참작해 불허 처분을 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 처분으로 얻을 공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때 신재생 에너지의 꽃으로 불리며 전국에 인허가가 나간 SRF는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신규 허가는 중단된 상태. 하지만 충주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허가는 유지돼 지역마다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기 다른 판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환경권의 우선에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자체 행정이 정당하다며 업체가 패소한 반면 전남에선 나주시가 지역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공사가 최근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충주 지역 SRF 발전업체는 경쟁 사업자인 LNG 업체의 동의를 얻으라는 절차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LNG와 오염물질 배출 차이가 거의 없고 어차피 버려지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만큼
허가받은 용량 내에서 소각량이 더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급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가동을 해요. 그렇다면 명확하잖아요. 누가 더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없어지는, 버려지는 폐유를 재활용하는 게 정부 정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처음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업체 한 곳에만 판매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공터로 남겨진 제천 옛 동명초 부지가 새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결정하고 착공한 지 1년 만에 먼저 세명대학교 상생 캠퍼스가 공개됐는데요. 향후 예술의 전당과 시민들을 위한 광장까지 조성되면 제천시는 옛 도심을 살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제천 도심 한가운데 옛 동명초 부지에 5층짜리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지은 이른바 상생 캠퍼스입니다.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방과 화장품 임상시험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는데 마무리 공사를 마치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1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학교 건물을 개방하는 이유는 지역과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구성원을 도심으로 유도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학교의 존재감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도심에서 생활함으로써 현장감을 좀 높이고 학교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도심 공동화로 애를 먹은 제천시는 발맞춰 시민들을 이끌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자리를 옮기면서 이곳은 공터로 방치돼 왔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대학 건물과 더불어 이곳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80억 원을 들여 8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짓고 야외 공연장과 휴게시설, 산책로가 있는 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 지역에 낙후된 문화공연시설 인프라 확충과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문화거점 시설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문을 연 도심 속 게스트하우스와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 유인 효과도 기대되는 가운데 제천시는 내년 예술의 전당 개관과 동시에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올 하반기부터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현직 교육감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진균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이 있는 사람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면서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보 예비후보는 충북 교육의 변화를 위해 어떤 형태의 단일화 방안도 환영한다고 밝혔고 윤건영 예비후보도 후보 단일화는 늦어도 다음 달 8일 전에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오늘 저녁 모임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법과 시기를 조율합니다. 한편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교육감은 오는 21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충북도당이 청주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들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에서 중대 선거구를 늘리기는커녕 현행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가능성이 있다며 충북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청주의 현행 4인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당들은 또 현행 4인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2인 선거구는 없애고 3인 이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군별 선거구 획정과 정수 배분 등을 논의해 오는 21일까지 확정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공천 신청자들이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결과 승복을 약속했습니다. 맹정섭, 우건도, 정상교, 한창희 예비후보는 오늘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무능시정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충주가 더 후퇴했다며 새로운 충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천자들은 공천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승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돌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낮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 시간에 한정된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터와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부모연대는 내일 청와대 앞에 집결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도내 경로당 운영도 재개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충북 지역 경로당 4,200여 곳이 오는 25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3차 접종자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노래와 체조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여전히 중단됩니다. 또 식사나 음식물 섭취는 칸막이와 뛰어앉기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이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새 청사안을 추진하던 시의회를 독립청사로 짓는 대신 그 자리에 푸른도시 사업본부 등 3개 본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비용도 2,750억 원에서 3,06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이번 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청 육상팀 최경선이 2022 서울 마라톤 및 제92회 동아 마라톤에서 국내 여자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경선은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코스에서 2시간 30분 42초를 기록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확인된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205마리로 늘면서 차단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폐사체 5마리, 제천시 봉양읍에서 1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이 이뤄졌습니다. 지역별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수는 단양군 79마리, 제천시 61마리, 보은군 50마리, 충주시 15마리이며 아직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양돈 농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양돈 농가 95%에 울타리와 방역실 등 8대 방역시설이 갖춰진 가운데 충북도는 다음 달까지 100%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천시의 대표 공약 사업인 의림집들 자연치유단지 드림팜랜드가 본격화됩니다. 제천시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오는 27일 청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 예정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자체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드림팜랜드는 의림지 뚝 아래 논과 밭 195헥타르에 오는 2026년까지 농경과 치유 2가지 테마로 1,60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